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딱 한 종목 에피소드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동훈입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시장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마디로 그 한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목요일날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7%인가요? 급등하는 하면서요. 분위기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하튼 하여튼 시장이 온탕과 냉탕 기본적으로는 춥다고 봐야 되겠죠? 이대민 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조금 좀 따뜻해졌는데, 전 그동안에 사우나에서 그 냉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혼자. 그래요? 예. 사우나 냉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나 얼음 둥둥 떠 있는 냉탕 같은 시장에 혼자 있어갖고, 네. 아주 춥고 힘들었습니다. 주 소장님은요? 저는 모처럼 만에, 더 바쁘기 전에, 네. 휴가 아닌 휴가를 다녀왔고요. 휴가를요? 네, 때가 어느 때인데? 일찍 다녀온 거죠? 네. 복잡할 때 가는 것보다. 네. 가서 좀 문어랑 대게도 좀 먹고. 대게요? 그 영덕 그쪽에 갔다 오신 건가? 백암온천도 가서 온천도 좀 즐기고 왔는데, 네. 깜짝 놀란 게, 네. 그게 7번 국도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7번 국도? 등골이죠, 등골. 우리나라 등골, 7번 국도. 등골?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태백산행 줄력. 강릉에서 쑥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그게 7번 국도인데, 네. 가다 보니까, 주담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주담마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주담들만 사나? 주식 담당. 주담이 뭐야? 주식 담당? 예, 주식 담당자. 아니, 그 7번 국도 혹시 다 그 조소장님 땅 아니세요, 그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네. 가다가, 네. 불상을 봤습니다. 불상이 산 위에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갈 때는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큰 불상이. 근데 갈 때는 등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야? 그 큰 불상이 거의 집채만한 불상이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불상인데 네. 동해바다 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 서쪽을 보더라니까요. 회전되는 회전식이야? 겁니까? 그런 식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불상인데 한번 나중에 7번 아니 그 부처님이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지나가다 도로가에서 봤는데 어쨌든 산 정상에 정말 큰 불상이 있는데 가야겠네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데 조소장님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초대 한번 나중에 해줘야지 가서 우리 여러분들도 문어도 좀 사주고. 네, 그러죠. 7번 국도 한번 가시면은 백암온천 근처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담마을 옆에 그런 산에 이름이 정말 주담마을이에요? 주담마을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저는 이번 주에도 솔직히 개고생했죠. 맨날 개고생이래. 지금 목소리도 쉬었는 게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예, 이게 예. 완전 지금 그 냉탕의 분위기인데 제가 좀 몇 달 만에 또 거기 가서 찜질방에 토요일날 갔는데 지난 토요일날 갔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그 아이스로 되는 거 있잖아요. 냉탕. 네네. 춥게 네. 거기 한 5분 갔다가 들들 떨리더라고요. 하여튼 좀 머리 아프고요. 하여튼 우리 형님 나이 드셔서 어떡해. 하여튼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저기 다니냐고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말에도 저는 모처럼 근교에도 좀 다녔고요. 문화생활도 좀 했죠. 그래갖고 혹시 그 KBS에 네. UL의 스케치북이라는 거 들어나 보셨어요? 당연히 알죠. 스케치북. 저도 가고 싶은데. 그거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거. 그런가요? 그 앞줄에 있는 사람 내가 봤더니 새벽 4시 50분에 왔대요. 진짜요?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 예. 또 4시 50분에 오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지정 좌석? 그런 거더라고. 거길 가셨어요? 휴가 내서 가야겠네. 가려면. 거기는 내가 못 갔죠. 그 앞줄이면 바로 그 뒷줄. 뒷줄 정도 앉았는데 네. 제가 받은 번호가 103번, 104번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운빨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형님이 있죠. 좀 있는데 그 재미나는 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올리면 이제 벌써 엊그저께 금요일이 될 텐데 이승철도 나오고요. 네. 이승철도 나오고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 그리고 음. 하하랑 스컬. 스컬앤 하하 하면 우리 네. 아마 이 대표는 알지만 또 회장님은 또 들어본 적도 없죠. 스컬이라고. 들어는 봤습니다. 이 양반 또 거짓말을 하네. 무한하시는 것 같은데. 무한도전에서 들어는 봤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이것도 안 넘어가네 또. 여튼 그 양반도 나오고 하여튼 노래를 엄청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운빨이 있는 게 거기 가면 이제 사전 MC들이 나오고 막간을 이용해서 유일을 그 친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중간중간에 그 사전 MC가 나오는데 제가 뭘 했는데 또 뽑혔어요. 그러니까 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중에 또 제가 또 올라갔잖아요 또. 그럼 방송에 나오는 겁니까?
방송엔 안 나오지. 방송엔 안 나오지. 사전 MC가 하는데 뭐 나오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뽑혔다는 거. 그래서 그럼 혹시 거기서 방청객 잡을 때 형님 나오시겠네요? 잘하면 나오겠죠. 나왔을 수도 있죠. 내일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 아니면 내일? 6월 마지막 주? 예. 네, 거기. 그러면 2월에 스케치북 이거 우리 팟캐스트하고 시청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시청률 2.2%.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까 저기 태극기보다 사전 MC가 우리를 알아챘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또 그리고 가로수길도 또 가보고. 근데 예전에 가로수길에 재작년에 가봤을 때는 정말 카페 이런 게 많은데 다 그냥 옷가게로 바뀌었대. 카페가 그게 그 임대료를 못 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뀔 겁니다. 그다음 명품 샵들 전부 다 뭐 가게 옷가게 아니면은 전부 다 뭐 핸드폰 가게 그게 아니에요? 왜 가로수길인지 아시죠? 모르죠? 그 가로수길 왜 가로수길이죠? 그 가로수가 붙어서 가로수길이 아니고 가로로 있어서 가로수길. 정말요? 정말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구글링 들어가는 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길입니다. 예. 나 당연히 그게 도로에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라 그게 또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면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 치시는 소장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하여튼 그 시장 말이에요. 시장 얘기 좀 더 해보죠. 하여튼 그렇죠. 좀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정말 주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 7%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주말 우리가 올라가면 팟캐스트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외국인 매도가 좀 주는가 싶더니 목요일자로 다시 또 사는데 이게 뭐 계속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고 한마디로 하여튼 시장이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 대표님이 좀 풀어주시죠. 시장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이번 주 반등할 줄 알았고요. 왜 알았죠? 왜요? 왜냐면은 제가 출연하는 프로가 있어요. 제가 경제TV 방송만 뭐 M방송사, 뭐 B방송사, 그다음에 현재 뭐 H방송사. B방송사는 또 뭐야?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라디오 프로까지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10년 넘게 경제방송이나 이런 쪽에 출연하면서 10년 넘게? 예. 다른 사람이 없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은 알아봐요? 아빠가 텔레비전 나오는 거? 전혀 모르죠. 우리 애들은 아빠 텔레비전 나온지도 모릅니다. 너 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예요, 친구. 근데 종목 추천을 PD가 못하게 하면 그날이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종목 추천하는 프로에서 종목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야? 며칠 적어놔야 돼. 몇 며칠이었어? 월요일. 아니 월요일이라고 얘기하자면 며칠이라고 좀 해봐요. 며칠이요? 지금 보니까 24일이요. 24일. 6월 24일 날? 예. 몇 시에 나오는 방송인데? 저녁에. 그래서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11시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걸 언제 얘기했어? 화요일 날, 그날이 바닥이, 월요일이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장이 이제 슬금슬금 반등이 온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요. 예. 대표님 나오지 말고 그 PD를 나오라 그래. 그 PD가 혼자 정한 거야. 아닌데도 제가 그날 특집으로 하길래 오늘 특집 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네 시장. 방송으로 그래서 멘트를 날렸어? 방송에서 못했고 PD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고객들이 이제 항의가 오니까 그렇죠. 전화가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방송사로 많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뭐 이거 강도 있잖아요. 전화가 많이 올 때 보통 보게 되면은 시장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 때가 폭발할 보통, 때. 예, 폭발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때. 그때가 이제 보통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우리 녹음하는 날이 아주 그냥 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제 뭐 50포인트 오른다고 뭐 시장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죠. 50포인트 올랐다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에 대한 그림을 좀 크게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스케치북 큰 거 갖다 드릴까? 예, UL의 스케치북 큰 걸로 한번 갖다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 그때 들으시는 분들한테 팟캐스트. 제가 1000명 중에 뽑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개떼같이 있는데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 포그 있잖아요. 안개 딱 피 올리는데 거기 올라가서 좀쫙 받고 저를. 그랬더니 선물 주는데 뭔지 아세요? 뭐요? 다이소라고 들어봤어요? 다이소? 다이소 들어봤죠. 보니까 우리 이 대표님은 아는데 회장님은 우리 소장님 모르는 거야. 다이소가 뭐 하는 데야? 다이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파는 쫙 있는 거 뭐 땡동댕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올라왔더니 선물 드리겠대. 그래서 우리 스케치북이기 때문에 스케치북을 주는데 스케치북이 다이소에서 사고 다이소에서 다이소는 제일 비싼 게 5,000원. 근데 보니까 스케치북이 싸구려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하고 난리 났잖아. 그랬더니 딱 펼치는 거야.
네. 그랬더니 그날 출연한 사람들이 사인이 다 들어있네. 우와. 그래 보면 이승철이 행복하세요 이런 게 써 있고 제일 웃긴 거는 하하가 썼는데 말이에요. 대박 나세요라고 써 있어요. 뜬금없잖아요. 그만큼 그거 믿을 수 없어. 사진 찍어오세요. 사진. 사진을 찍어왔어요. 내가 다음 주에 올려갖고 카페에 올리세요. 카페에도 올리고 우리가 또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딱 TV라고 거기에 내가 화상 올려드릴게요. 근데 제 말 좀 끊치지 마세요. 하하 있잖아 하하. 하동은 그 친구가 키는 작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는데 제가 들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대박 나세요를 한자로 썼다는 거예요. 대자만. 나 그거 보고 웃겨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처음에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봤어요. 갑자기 이상한 짓이어서 했더니 대자인데 한자야. 대박 나세요. 그래서 하하 딱 써있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하는 영어로 썼나요? 아니 한글로 써있어요. 한글로. 진짜요 진짜. 아마 그게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하하 사인하면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를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다 받은 사람들이 다 올리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한국경제TV 시장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일단 시장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급하게 시장이 부러진 경우는 급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시장은 안 나오는 거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이제 다음번 FOMC, 7월 말고 이제 9월 FOMC가 이제 시장이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수렴을 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대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시장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맞다라고 보는 게, 1분기 GDP 안 좋게 나왔지만,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미국 경기 회복의 가장 중심축을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 부동산이 부러지게 되면은 지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비라든가 고용이라는 것들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경기 지표가 안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FRB에게 우리 양적 완화를 지연을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해주면 만약에 정말 이제 지연을 시켜주면은 약간 이제 반등을 할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아마 비이성적인 좀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중간 얘기 약간 졸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결국은 얘기하셨어요. 폭등이란 얘기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상상하기가 싫은데 추가적으로 폭락을 시작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네. 하여튼 잘하면 폭등이고 아니면은 재수 없으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커지죠. 소장님께 좀 다른 거 여쭤볼게요. 네. 오늘 지금 코스닥이 한 이틀 올랐지만 엊그제는 완전 또 붕괴되는 것 같이. 왜냐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 600 간다고 다 개나 소나 떠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다시 500도 위험하다는데 오늘 좀 몰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스닥 이거. 코스닥 책임 좀 져요, 책임! 코스닥의 특징이 바로 나오죠. 600 간다 그랬다가 바로 100포인트를 빼버렸습니다. 이거 말이 100이지, 이거 지금 20%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하소연해, 이거? 그러니까 코스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소장님 책임져,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진짜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죠. 근간 자체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95%에서 97% 사이입니다. 개인 투자자.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소장님이. 맞아.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방송을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서 왜 얼굴이 빨개져요? 좀 더 얼굴 안 빨개졌습니다. 더듬었어, 말을. 아니,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그쵸. 우리가 미리 좀 이런 거를 좀 짚을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걸 짚어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딱 한 종목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그냥 종목에 대한 부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못 짚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일에도 짚어드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종합주가 지수가 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배낭무게, 즉 신용잔고죠. 신용잔고가 멋진 표현인데 배낭무게? 그쵸. 배낭무게 4조 9천억까지 갔었다 최근에 떨어져서 4조 7천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산할 때 물론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낭을 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 생각하시면
뭐 진짜 막 60kg, 80kg짜리 이런 짐을 질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보편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 신용잔고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낭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4조 9천억이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신용잔고는 2조 2천억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루 거래대금이 2조 남지나 2조도 안 될 테니까 많을 텐데 요새. 그렇죠. 더 웃긴 건 코스닥 신용잔고 2조 2천억 나머지가 2조 한 5천억 정도가 그 코스피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10분의 1이거든요. 코스닥이. 그렇죠. 코스피의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 수준인데 신용잔고는 비슷해요. 그럼 소장님 아들이 소장님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잡힌 이 신용잔고 플러스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스탁론 이거? 그렇죠. 스탁론. 맨날 광고하더라 스탁론. 그렇죠. 그 일반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5배 아닙니까? 5배.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일반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하고 일반 러시앤캐시나 뭐 이런 뭐 많지 않습니까? 토마토 스탁론 뭐 하여튼 그거는 포함도 안 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5배까지 주는 이 물량을 감안하면 코스닥 신용잔고는 정말 보여지는 게 2조 2천억이지 그 보여지지 않는 요새 그 중국의 그림자 금융 얘기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신용잔고까지 포함하면 그림자 금융은 뭐예요? 나도 어디 뉴스에서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그거.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낭의 무게는 거의 다 텐트에다가 자동차까지 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신용에는 아직 대부업체 그쵸, 일반 대부업체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잔고 단순 신용잔고만 봤을 때도 정말 무거운 수준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시장이 갈 것처럼 느껴졌지만 역시 무거워서 이렇게 한번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00조짜리인데 신용잔고가 0.09%입니다. 많아 0.1% 수준이 신용잔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4천억 수준인데 이건 뭐 하루 거래대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200조짜리니까. 근데 현대차도 0.07% 수준. 그걸 다 언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0.7. 써 있어 HTS에. 자, 많은 게. 써 있어요? 거기까지 하지 말고. 자, 하이닉스 많은 게 0.7. 난 소장님이 그걸 다 계산한 줄 알았어. 지금. 기억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좀 많아갖고 0.7% 수준인데. 중요한 건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게 차바이오 같은 경우가 얼마 전까지 신용잔고가 7%가 넘어섰습니다. 그럼 많은 건가? 7%. 최근에 하락해서 6.1%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6,700만 주짜리가 신용잔고가 500만 주가 넘었다는 거죠. 6,700만 주에 500만 주가 신용잔고예요. 유동 물량의 대다수가 신용잔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외상 물량이네.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수준이니까 이 신용잔고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하루에 엄청나게 큰 거래가 터지면 되지만 보편적인 거래량 100만 주 중에 신용잔고가 뭐 10% 20% 거래된다 치면 10만 주 20만 주가 신용잔고 거래량이거든요. 500만 주 소화하려면 이건 몇 달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근에 그 신용 물량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그렇죠. 10%대 넘는 거는 거의 없고 뭐 DPC 같은 게 하나만 10%인데 CTC 바이오도 한 7% 9%대, 되고 7, 8%대 되는 종목들 무지하게 많네. 맞습니다. 예, 컴투스도 7.5% 되고 게임빌도 5% 넘고 하여튼 3% 정도만 넘어가도 신용잔고 부담스럽거든요. 유통 물량을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럼 3%만 넣으면 주식 사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만 그건 뭐야 지금?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 신용잔고의 개념은 말 그대로 빌려서 주식을 산 돈이지 않습니까? HTS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다 책임지는 거예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현재가에 나와요? 그럼요. 분석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많으면 신용잔고가 많다라면 그게 다 빌린 돈으로 주식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먹여줘야 수익이 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을 안 내준다는 게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올라갈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맨날 그냥 저 모양이죠.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갈 땐 티가 안 났는데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내려갈 땐 꼬꾸라지고. 그렇죠. 내려갈 땐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짐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미리 정말 이게 한 10회, 20회가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 너무 신용잔고 많다. 이런 거 다 저희가 짚어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변동성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 가게끔 신용잔고 많은 거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간 것은 신용잔고 많은 애들이 많이 내려갔어요. 반대로 신용잔고가 적은 애들은 덜 내려갔어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 예. 이것도 저희가 하여튼 이런 걸 하면서도 많이 좀 이제 이 방송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번에는 그 신용잔고 좀 체크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그 대차잔고 그 부분을 좀 한번 그렇죠. 대차잔고도 한번 왜냐하면 대차잔고가 짚고 넘어가죠. 건설주가 이번에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건설주가 이번에 대차장과 일단 쇼셀링 하는 거 아니야? 예, 쇼셀링 하는 빌려서 파는 거죠. 근데 이제 공매도하고 대차장고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게 공매도는 판 거고 대차장고는 일단 빌려온 물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대차장고 증가하고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신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그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아시다시피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를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잔고 많이 쓰지 마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부드리고 그리고 신용잔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셔라. 뭐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런 기업들의 변동성은 제일 크다는 거. 이 기회에 한번 알아.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저도 오늘 느꼈는데 집 많이 쓰면 빵꾸 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빵꾸 난다. 그 얘기네. 빵꾸 났습니다. 그건 그거고. 네. 형님은 그 미국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머징 마켓 계속 팔라는 겁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요? 예,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쪽은? 한마디는 뭐 뻔할 뻔짜죠. 하여튼 제가 받은 느낌은 제가 이렇게 TV 이렇게 보고 언론 많이 보고 그거를 보면 하여튼 이거요. 이머징 팔으려는 얘기 뭐 계속 하는 거고 사실 이머징도 이머징이지만 제가 지난주 뭐 2주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가 약간씩 또 바뀌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사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머징 줄여야 된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초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딱 정해져 있죠. 중국 팔아라. 중국 팔아라. 중국이 하여튼 한마디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렇죠. 중국은 족같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딱 그거야. 동일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더하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은 약간 거기다가 약간 또 가끔 펼쳐갖고 아시아시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그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미팅하고 나서부터 시장 빠져. 시진핑이 좀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했나 봐, 오바마한테. 말을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것까지 난 모르고. 예. 시진핑 난 중국을 안 가봤다니까요, 자꾸. 예. 자꾸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하여튼, 이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몇 명 얘기했는데요. 그, 마크 모비우스라고. 그,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이 양반은요. 머리 벗겨지고. 템프턴 이머징 마켓의 CEO인데, 회장인데, 총 운영 규모가 이 사람이 $530억 달러로 이머징 쪽에는 제일 커요. 근데 이 사람의 최대 비중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좋다 그러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근데 문제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뉴스만 대충 보고 그러면 좋다 얘기하는데, 이 양반의 설명하면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뭐 유럽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고객의 이미지라고 딱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말 못하는 갓난애기를 사진을 갖다 놉니다. 그러면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장기 들으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안 싼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유의를 일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고든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든창? 들어봤죠. 이 양반이 엄청 책도 있죠. 그 양반이 Coming Collapse of China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의 뭐 대폭락? 뭐 몰락 이런 거에 쓴 사람이 2010년인가 썼을 텐데 이 양반은 지금 신용 경색이 엄청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런데, 그래서 6개월 내에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적으로 실패된다. 지금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주는 얘기지, 겁을 주기는. 요즘에, 누구야, 그 교수. 누구지? 맨날 시장 안 좋다고 하는 교수. 루비니가 요즘에 좀 조용하니까 고든창이 나와서 요즘에 설치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무디스랑 노무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리문회 이런데 국리문회 이런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 2분기 3분 계속해서 경제 성장 떨어질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 표현은 그렇지만. 중국 족같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줄여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중국이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얼어 죽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형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 누구예요, 도박사? 도박사 누구예요?
체스 챔피언. 체스 챔피언. 도대체 뭐 누구야, 도박사. 아, 이름 기억 못한 거? 네. 그렇죠. 제가 또 알아보셨어요? 누굽니까? 또 바로 또 혹시 몰라. 구글링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나 구글링 찾았는데. 바로 찾으셨어요? 이게 패트릭 울프라고요. 늑대, 패트릭 울프. 늑대? 늑대. 늑대예요. 미스터 울프예요, 이 사람이. 처음 나온다니까 왜 안 나와? 패트릭 울프라고 구글링 해봐요. 네,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992년, 95년 미국 체스 챔피언. 네? 그리고 하여튼 그랜드 마스터라는 헤지펀드 유명 대표 매니저인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미국을 살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매도 의견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하여튼 중앙 집권적인 하여튼 경제, 비효율성, 그리고 부패 우려감인데 바로 그 부패에 대해서 시진핑이 아주 강도 높게 요즘 조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도 금융 쪽에서도 부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하자는 게 이 양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미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랑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마크 파버 같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도. 아, 마크 파버는 그 바라바라바라바 이거 아닙니까? 아, 그거지. 딱 그건데. 마바라. 바라바라바라바. 약간 그런데 이름부터가 약간 그렇긴 한데 이 양반은 이름부터가 마크 바라바라바. 더 세게 하고 있죠. 그 중국 성장률이 지금 7% 뭐 초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양반은 자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 파버 말은 나는 봅니다. 아니, 중국 자체가 항상 그랬지만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거 이 양반이. 제 얘기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양반 얘기는 중국이 하여튼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4%밖에 안 될 거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것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갖고 이지랄을 했기 때문에 4%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손을 딱 놓으면 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미 2년 만에 120에서 170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마크 파버 얘기도 중국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 또 중국에 먹고 사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 많죠. 근데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머징 마켓의 펀드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중국 수혜주가 중국 피해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뜻이기도 그런 하고요. 찬스가 분명히 있죠. 그거 부정할 수가 없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쭉 보니까 시장에서 뭐 붕괴 이런 리스크는 아닌 거고 시장 정부에서 좀 의도했다. 정부에서 난 그건 모르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보게 되면 뭐 신형 경색 우려감이 커졌지만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떤 금융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패러다임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 정부 그러니까 정책적인 리스크라는 얘기죠. 의도된 리스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이 제조업체에서 소비 국가로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제조업체 시절에선 계속 만들어내니까 성장률이 높았는데 그게 결국 제조가 더 이상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가고 이제 소비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얘네가 소비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소비를 너무 안 하는 데 있다.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저축률은 세계 1위, 2위를 다퉜던 거 아시죠? 알죠, 그 정도야 지금은. 근데 지금 저축률이 뭐 거의 2%? 마이너스? 우리나라 저축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저축이 그러니까 저축이 모든 것을 좌우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절로 갔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과도기에 와 있죠. 근데 이제 얘네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거를 잡아야지만 소비 국가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진핑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니 문제가 아무리 돈을 풀어봐야 얘네들이 미국보다 돈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죠. 중국 더 이상 고성장률은 안 나온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도 돈 풀어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돈 풀어서 고성장에 대한 쪽보다는 중속성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마크 파버가 얘기한 대로 4% 5% 가게 되면은 중국은 사회적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온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7%대는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수치가 사실은 억지 수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산당이다 보니까 수치를 막 갖다 맞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속 성장으로 간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금융개혁을 위해서 인위적인 혼란스러움이 좀 찾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나라 중국은. 주식시장하고 좀 대입을 해가지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 다음 시간에는 뭐 그런 중국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뭐 이런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여튼 그래갖고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제가
본 바로는 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네. 여전히 이머징 마켓 숏이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가 예. 키포인트. 그래서 아마 로비니 교수가 그런 뭐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로비니도 향후 2년 동안 주식 된다고 그렇죠. 하고 있죠. 된다고 왜냐면 바뀌었죠. 그 재밌는 시상이에요. 하여튼 죽은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머징 마켓. 예, 하여튼 예. 이제 본론으로 또 다시 한번 들어가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물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덜 떨어진 거는 분명히 다 인정할 그렇죠. 시장 바라고 하는데 대비해서는 뭐. 근데 솔직히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게 먹어야 되는 거지. 안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목을 비틀어야 되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난 솔직히 목을 비틀어야겠구만, 내 목을. 나는 솔직히 SK하이닉스 원을 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이, 뭘 야, 갑자기 말 빼시네. 발을 빼시네. 마이크 형님. 하여튼 그나마 선방했는데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실적 같은 것들은 좀 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가 아침마다 이제 EPS 상향되는 기업,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발표되는 기업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고 오늘은 좀 매수를 했는데 네.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번 달 들어서 한 이틀 정도 팔았나요? 네. 이틀 정도만 팔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이머징 마켓 팔아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돈 다 팔아도 SK 하이닉스는 산다는 얘기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시장 때문에는 좀 빠져도 결국에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결국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시각 어떻습니까? 뭐 좋게 보고 있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의 TV나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이렇게 보면은요. 예. 제일 많이 언급되는 주식들이 두 개가 있었다. 예. 하나가 구글이고 예. 또 하나가 여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도 의견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도 기껏해야 목표 찍고 올렸다 해서 쫙 봤더니 이 웃긴 놈들이야. 8불에서 10불로 올렸대. 그러면서 매도 의견이나 뭐 홀드 의견 얘기하고 있고요.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보면. 지금 올린 건 올린 거니까. 13.78달러 정도 목요일날 새벽에 마감되는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네. 보면 또 슬쩍 올렸어요. 네. 10불에서 15불로 올렸대. 그래서 홀드 의견 이런 예. 애들도 또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을 보면 네.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다가 12달러 수준이었어요. 예, 예. 근데 쭉 올려갖고 그건 목표 주가 평균은 네. 계속 같이 무수한 집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16달러 수준에 금박했어요. 정확히는 오늘 새벽 기준을 보면 지금 네. 보면 15.98달러까지 목요일 기준이니까. 네. 올라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 18달러 그리고 20달러 넘는 것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럼 얼마나 갈까요?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건 저한테 물으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20달러를 보는 애들은요. 지금도 PR이 30배거든요. 예. 이번에 뭐 실적이 좋았자 그럼 15배면 지금 시장 평균 대비 2배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에서 네. 더블까지는 안 나오지만 한 50% 정도의 룸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그쵸. SK하이닉스가 얼마에 지금이야? SK 3만 원. 3만 700원, 800원. 3만 원. 그게 제가 반 농담이지만 그게 버진 아일랜드에 있다. 그쵸.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면 제가 했던 보기에 얘기니까. 딱 50%에서 10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 근데 시간에 했던 이머징 마켓. 근데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아까 얘기 잠깐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맥을 오늘 뭐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들으시면 몰라서 그렇죠. MSCI의 이머징 마켓 펀드라든가요. 뱅가드의 이머징 마켓 펀드가 양대로 제일 큰 거예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 중에. 근데 MSCI에서는 최대 비중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2.13%. 우리가 이런데 대박이죠. 디테일이 좀 있어야 돼. 디테일에. 그렇죠, 디테일 최대고요. 예. 뱅가드 펀드에는 2.42%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많고. 굉장히-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스페인에 좀 큰 회사가 하나 있고 네. 또 스페인이야? 이상한 나라 하나가 있고 예. 중국의 이동통 모바일 차이나 이런 쪽이 많이 커요. 예.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 엄청 나는데 그게 뭐 주간 단위는 몇십억씩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나가는데 아마 하이닉스는 있더라도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차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반도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제가 주소장님께 딱 여쭤볼게요. 지금 요즘 보면 오늘도 그렇고 그 반도체는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알게 모르게 자동차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관들도 어찌 보면 미친 듯이 막 사재끼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신권하고 연기금이 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사모펀드도 좀 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대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중심이죠. 4월부터 계속 산 게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한 320만 주 순매수를 했어요. 4월부터. 네. 근데 이거를 현대차가 2월달, 3월달 잠시 소강 상태 감안하면 11월달서부터 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그러니까 2012년 11월서부터 사다가 2, 3월달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까지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산 총 물량이 660만 주 샀습니다. 자, 모비스 4월달에 많이 팔긴 했지만 5월달에 소강 상태. 그런데 6월달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6월달에만 60만 주를 샀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선 1월 말서부터 무려 1,900만 주를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시장을 팔고 있는 거 하고 상관없이 기관들은 계속 자동차만 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추이만 놓고 보면 1순위가 무조건 현대차고요. 네. 그 다음에 2순위 기아차, 그 다음에 3순위 모비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목 선정할 때 정말 어렵다. 제일 유명한 거 사면 된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있으면 제일 유명한 게 현대차. 맞습니다. 예. 괜히 이게 더 낫겠지?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수혜가 많이 받을 부분, 이거 하나 딱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잠깐 불안해갖고 환율이 좀 오른 것 같고 뭐 이거 트집 잡아서 뭐 환율 수혜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엔화 약세가 좀 진정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유는 뭐 붙이고 그러니까 이유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지금 자동차가 버티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 하여튼 난데없이 자동차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봐요? 외국에서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토픽으로 현대차 얘기할 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영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때도 계속 사고 있었고 주식도 이번 하락장에서 변동이 전혀 안 나타났어요. 하락 변동이 거의 없었던 현대차가? 쪽이 자동차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보고 있고 이 현대차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가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미국 자동차 연식 자체가 연식이 뭐야? 연식 이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평균적인 운행 연령 얼마나 늙었냐고? 네, 얼마나 늙었나? 뭐 이걸 보게 되면 한 11.2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뽑아갖고 11년 동안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이 연식 자체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돈 없으면 그러니까 힘들어지게 되면 차를 안 바꾸죠. 예전에도 보게 되면 정말 맨 마지막에 힘들 때 차 팔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약하는 게 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면 저축 해지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마지막에 이제 갖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렇게 자동차를 안 타면 안 되는 환경이니까 거의 신발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11년 동안 차를 안 바꿨다는 얘기는 차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11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차가 10만 킬로 20만 킬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부품 무지하게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타봐서 모르죠, 전 그때까지. 솔직히. 아기 때 이제 한 10만 킬로 넘는 차를 탔는데 부품을 맨날 갈아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 부품주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림픽 이후로 마이카 붐이 좀 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올림픽 이후 마이카 붐이 불어서 그렇죠. 자동차가 이제 급증을 했듯이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도로 상황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에 대한 소모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안 좋으니까 공사장도 많고 맨날 못 밟아서 빵꾸 나고 지렁이 예전에 보면은 그 동네 타이어 가게마다 빵꾸 떼어드립니다. 맞아. 어렸을 때 보면 빵꾸집 많은데 요즘 다 어디로 갔어? 다망했죠. 빵꾸가 안 나죠 이제. 빵꾸가 안 난다고? 도로가 좋아진 거겠죠. 말이 되나? 그쵸. 그렇죠. 도로가 못 좋아져서. 사는 나라일수록 도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도로도 많이 패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기 보면 그 KBS에서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알아요? 그 걸어서 세계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럼 보면 맨날 다 보면 타이어들 싣고 다니잖아요, 위에. 그렇죠. 2개씩.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도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 도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만큼 이제 타이어가 빨리 파손이 되니까 빵꾸가 나니까 그걸 떼와야 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에 대한 수명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한 7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타이어에 대한 그 타이어 쪽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쪽에 대한
그 수요 얘기가 계속해서 타이어 쪽에 뭐 탑픽스다 이런 얘기, 자동차 부품에서 뭐 타이어를 사람 이런 얘기가 거기에 좀 맞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그 창녕 공장 이번에 좀 만들었던 그 하반기부터 이제 공장 제대로 돌아가는 뭐 넥센 타이어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창녕 이제 창녕의 공장. 경상도? 이번에 공장 지어갖고 이번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넥센이 자꾸 이제 그 증권사 추천에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배경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 지난 시간에 저 야구도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축구 얘기하다가 야구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유현진 LA 다저스 맨날 치다가, 물론 뭐 이름이 다저스니까 최근에 5연승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안 도와주잖아요. 아직도 꼴찌예요? 그죠, 아직도 꼴찌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넥센 타이어 선전해요. 그 메이저리그 광고에서도 넥센 타이어 선전하더라고요. 이름부터 바꿔야 돼. 다저스가 뭐야? 예. 아, 형님. 근데 이 현대차 기아차 정말 미국에서 대단한가요? 요즘에 제가 못 가봐갖고 실감이 좀 덜 나긴 하는데. 못 가봤어. 예전에는 자주 갔던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주 안 가봤고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뉴욕에 딱 한 번.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뭘요? 자주 가봤어요? 아닙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자주 안 가본 사람들이 또. 근데 중국 보니까 한번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래도 많이 가신 것 같아. 중국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아닙니다. 저 중국 얘기한 적 많지 않은데.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자주 가고? 네, 동남아시아는 좀 자주 가고. 우리 회장님은 그 카지노 전문이시라 그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언제 또 소장님이 회장님으로 직책이 왔어요? 하나 투어 이런 거.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회장님? 저 자동차.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나? 현대기아차? 예. 돌아다니는 차 정말 많냐, 그거죠. 정말 많죠. 많기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처음에 1986년, 7년 이럴 때, 처음에 현대에 들어갈 때는요, 교포들이 말이에요, 눈물을 냈어요. 눈물을 흘려요. 한국에서 자동차가 다 들어오나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고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그 예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나 유학 갔던 사람은 돈도 없이 갔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강력한 거죠. 자기 고국에서 이런 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싼 맛에도 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싸다고 현대차, 기아차 사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하여튼 거의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미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옛날에 싸구려 8% 이상 가고 10% 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10대 중에 한 대 현대 기아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이저로 들어간 건 분명하죠. 또한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이제 10만 마일 이런 거를 AS를 해주겠다고 무상으로 이제 소모성 부품 이런 거 고쳐주고. 품질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당연하죠.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이거를 하면 바로 망하죠. 왜냐면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워런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현대기아차 이런 거 사면 한 3년, 5년 그런 거 해주죠. 부품마다 좀 다르죠.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 해주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고급차도 있잖아요. BMW 이런 것들은 한번 수리비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3년만 지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년 워런티 지나면 수리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차들은 중고차에 대해서 부담이 있죠. 싸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고차 딜러들이 우리나라에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워런티를 직접 팔아요. 그러니까 워런티를 개인들 그런 중고업자들이 팔아요. 그러니까 워런티 판다는 게 전 제일 신기했어요. 그래서 해주는데 자기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보험은 드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보통 좋은 차들은 요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많이 선호들 하시는 BMW 5 시리즈 거 있잖아요. 그런 게 3년 지난 것들이 보통 한 2,000불 정도 할 겁니다. 1,500에서 2,000불. 그러니까 1년에. 근데 1,500, 2,000불을 해도 한 사람 있죠. 왜냐하면 툭하면 5,000불 나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뭘 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LA에 있는 친구인데 그게 알려니까 5,000불 정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싼 보통차들도 한 1,000불은 해요. 근데 이거가 5년 더 해주면 5,000불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5,000불 정말 나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약간 삐뚤어 나갔는데 그래서 실제 고장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분명히 좋은 회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 고객분 중에 하나도 미국에 계시는 분이 그분은 이제 한국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이거든요. 거의. 근데 그분이
작년에 에쿠스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에쿠스로 바꿨는데 네. 그 가격 때문에 바꾼 게 아니고 타보니까 좋아요. 좋더라. 그래서 에쿠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대기아차가 살아난 비결은 품질 그리고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엔화 약세 때문에 잠시 주춤한 거지 그게 다시 원대복귀 시키면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갔다 왔던 친구들은 죽어라 캠리 아니면 저거 넥서스야 맨날 그럴 수 그 있어요. 향수가 있어갖고 얘네들은 그랜저가 후졌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캠리가 좋대. 근데 하여튼 현대기아차가 올해 들어서 뭐 재미없다 없었는데 뭐 엔화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미국의 딜러들 얘기 들어보고 미국의 현대 모터스 아메리카 이렇게 CEO 가끔 나와서 얘기하면 생산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 3월 달에 올 초에 울산에서 뭐 주말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건 또 영향이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 공장이나 조지아 공장에서 맨날 그쪽에서 공장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가 공장 증설. 근데 공장 증설이 이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노조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불가피하지 않냐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더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건 무조건 팔리죠. 브라질에서 만든 거 갖다가 팔면 그러니까 되지 그렇게 뭐. 생각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재미없어서 브라질이랑은 스펙이 많이 달라요.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브라질 쪽은 왜냐면 브라질은 이머징이라 그런가? 아니야. 그게 또 제가 디테일이 약하신데 제가 또 그쪽을 알잖아요. 브라질은 대부분이 그 에탄올 자동차를 쓰거든요. 그래갖고 기본 엔진 구조가 많이 틀리고 거기에 맞는 스펙이 많이 다르요. 그래서 완전 그러면은 그 브라질 공장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브라질 공장에 있는 거 미국 갖다 못 파는 거네. 팔 수는 있겠지만 많은 스펙이 많이 또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공장 라인 자체가 선호도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생산 캐퍼를 늘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여튼 그게 쫓아다니는 형제 그룹들 있잖아요. 형제 기업들. 그렇죠. 성우 그룹 뭐 이런 애들. 그럼 다음에는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자동차 것들. 부품주도 좀 짚어보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셔요, 소장님. 그러니까 짚어보자는 또 떠넘기네. 또 성격 이상한 분이시네? 그래서, 짚어보자는 얘기죠. 말 좀 걷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경기가 좋은 거가, 뚜렷하게 좋은 거는 딱 두 가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가 주택 시장이고, 또 하나가 자동차가 잘 팔리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면 이제 미국에서 5월 판매, 6월이죠? 판매가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그 공식 나올 텐데 상당히 잘 늘어났을 거라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될지 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 자체 자동차는 앞서 우리 이 대표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미국에서도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늙었다고.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새 차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갈아 끼든지 아니면 신발을 바꿔 끼워야 된다. 그래서 타이어 얘기를 많이 하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분명히 의미는 있다. 다만 주가 자체는 워낙 흔들거리고 지금 시장이 애매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도체랑 더불어서 자동차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는 있다. 분명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아까 그 형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도리지코 땡 할 때 뭐잖아요. 아무리 내가 도리지코 땡 할 때 내 패가 좋아도 죽을 땐 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안 좋으면 제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나? 도리지코 땡이 뭐야? 갑자기 도리지코 땡을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제 표현에 의하면 형님이 다른 표현하셨지만 좋은 패를 들고 있다가 안 좋은 상대방이 더 센 패면 죽을 수 있어야지. 내 패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패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시장이 내릴 땐 어쩔 수 없이 내린다. 뭐 그 도리지코 땡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포커로 치면은 그저 우리가 포커로 죽는 게 보통 저거 짓고 많이 죽거든요. 집 들고 그냥 많이 죽거든. 오링 나거든, 집 잡고서. 플러시 잡고 따라갔다가 집한테 물리고. 집한테 물리거나 아니면 집 잡고서 아집 잡고 포카에 밀리는 거야, 그냥. 지금 판이 그런 판이에요. 아무리 SK 하이닉스 좋고 현대차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지금 뭐 워낙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뭐 흔들거리면 좀 나온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될 수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페어 잡고도 이긴다. 그때는 진짜 원피 잡고도 이기는 판이 오겠죠, 조만간. 원피 잡고도? 원피 잡고도 눌러서 이긴다. 질러서 이기고. 도리지코 땡? 전 그런 거 생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 갑자기 이미지가 경건하고 참 바른 사람인데, 도리지코 땡이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네? 그런 얘기. 농담이고요. 하여튼, 도리지코 땡. 좋은 얘기입니다, 도리지코 땡. 오늘 그 제목을요? 도리지코 땡로 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목은 도리지코 땡이다. 근데 도리지코 땡이 그게 표준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다 도리지꽃땡이라고 하니까 도리지꽃땡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구글이 안 되니까 네이버로 검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워드에 표준말 찾기. 그거 있어야 돼. 저희가 오늘 할 주제는 그 정도였고, 부분 되는데요. 그 어떻게 카페 오픈했는데 몇 명인가 가입하셨대요? 카페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카페를 갖다가 이거 폐쇄해야 되나 일주일 만에 워낙 가입이 없어갖고 이거 폐쇄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가입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co.kr 거기 보면 새로운 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카페 주소하고 다 써놨으니까 그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딱.co.kr은 블로그잖아요. 예, 우리 블로그고 딱.co.kr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아침에 이제 무료로 올려드리는 글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그 새로운 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페에 올라가는 법 그리고 뭐 다른 새로운 뉴스에는 이제 공지사항과 같이 카카오 페이지 활용법 뭐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는 많이 요번에도 많이 들어보셨나? 네, 팟캐스트 뭐 대박이었죠. 출시 3주 만에 5위까지 약속드렸던 대로. 5위! 근데 5위까지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다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시장이 뭐 겨울을 만나서 그런가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두 땅속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주무시러 겨울잠 자러. 그게 보니까 오늘 시장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운로드 횟수가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만 얘기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주에 바꿨잖아, 자동차로. 그런가요? 이제 동면에 깨어나실 때가 됐죠. 소장님도 이제. 여행 가셨다며. 그러니까. 소장님도 여행이 나가고 말이야. 혼자서 치사하게. 다시 이제 깨나셔갖고 이제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표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요. 다음 주에 만날 거 할까? 만나야죠.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